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저희 오늘 모인 게 그 마더와이즈 방송을 먼저 듣고 저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어요. 엄마의 시간 휴식이라는 방송 듣고 모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홍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함께 하게 된 라벤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벤더 이름 어떻게 지으시게 됐나요? 네. 저는 원래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보라라고 지으면 너무 원초적인 것 같고 또 꽃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제비꽃 너무 제비 같고 그래서 라벤더가 향기도 좋고 꽃도 너무 예뻐서 라벤더라는 이름으로 지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처럼 우아하세요. 우아하다는 말 처음 들어요. 우아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미리 방송 듣고 오셨죠? 네. 방송 듣고 어떠셨는지 저희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방송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께서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로운 자리인지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사실 요즘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나는 뭘 하고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사모님께서 특히 그 살림의 어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살림이 생명을 살리다의 그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가정을 살리고 한 아이를 살리고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때 그 말씀 해주실 때 진짜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무의미한 것 같고 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다라는 말씀 해주신 게 진짜 힘이 됐고 그 방송 이후로 지칠 때마다 그거 한 번씩 생각해봐요. 제가 살리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앞부분에서 멀티태스킹이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었던 비유를 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동감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냉장고에 핸드폰은 넣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내가 번아웃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엄마로서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네요. 이게 저 스스로도 이 살림과 육아를 되게 하찮은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이거를 하면서 막 투정 아닌 투정을 혼자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투정 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모습이니까 누르고 있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이 사모님 말씀을 조곤조곤 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가사의 3종 세트 듣고 빵 터졌잖아요. 빨래와 청소와 밥하기. 이거 하나하나를 또 예를 들면서 이 밥하기 하나의 과정도 이게 맞아요. 녹록지 않은 네. 과정. 그냥 밥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메뉴를 고민하고 장 보러 가서 장을 보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또 다듬고 챙겨 맞아. 넣고 맞아요. 또 밥을 하고 먹은 다음엔 또 어떻게 되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맞아요. 되게 쉽지 않은 거를 되게 이렇게 듣는데 맞아 이러면서 막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정말 매뉴얼이 되게 길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저걸 내가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면서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스스로 내가 참 대견하구나. 어. 정말 대견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 오늘 좀 쓰다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칭찬을 해주는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돌밥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정말 돌아서면 밥하고 근데 왜 내가 돌아서면 밥하지? 라는 걸 몰랐는데 사실 밥이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스스로 대견하다고까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깨달음을 얻네요. 저 잘하고 있었네요. 또 그래요. 진짜 무슨 칠첩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정말 이게 간단히 여력이 안 되면 정말 냉동식품을 먹으면 어떻고 정말 그거를 대접할 때 마음이 중요한 거 같고 같이 나눌 때 가족들하고 이거를 칠첩반상을 한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맞아요.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굶지 않고 있다는 거, 가족과 함께 그냥 먹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엄마로서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 되게 지치는 가운데 있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24시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가 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3, 중1,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이런 친구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계속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 스케줄도 다르고 또 점심시간도 각각 다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24시간 집에 같이 있고 사춘기에 이미 접어들고 사춘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가 시작된 친구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 저는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느 날은 저는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아 그래도 내가 먹기 싫을 때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아 그래도 아직 에너지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날은 사실 너무 귀찮고 싫죠. 혼자 있었으면 엄마들 그냥 대체로 때우고. 밥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냥 빵을 먹던가 맞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던가 대충 그냥 때우고 간단하게, 말죠. 네. 사실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때우지는 않게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탈출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밥이 가장 힘든 거예요. 빨래는 세탁기에 널리면 되고 설거지는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밥이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4명의 아이가 온라인 클래스를 각자 듣고 있다가 각자 다른 시간에 엄마 나 이제 밥 먹어야 해요 하면서 맞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아이 점심시간 맞춰서 밥을 맞아요. 주고 이 아이 다음 아이 주고 또 다음 아이 주고 저는 아이가 2명인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정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급식실 조리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 한 끼라도. 네, 정말 영양 가득 음식을 주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번아웃이 아직 안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사실 밥을 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식탁에 딱 차려놓고 얘들아 먹어 하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쉰 적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만큼의 네. 쉬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좀 있으면 또 밥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밥은 같이 먹는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유대를 나누고 그걸 위해서 요리를 했던 건데 뒤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참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들이 살아남으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얘들아 먹어 하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들으면서 번아웃 되기 전에 휴식하기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일정표에 시각화하기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괜찮아요. 그러게요. 제가 맞아요. 되게 유연함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오로지 전업주부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만큼은 최고로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도 허투루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라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매몰되고 네, 소진되고. 압박하게 되고 어느 한 날 뭐 조금 잘못해서 아이들이랑 트러블이 생기면 밤에 그게 또 막 죄책감으로 오고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미리 계획하고 쉴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했어요. 그러니까 라벤더님 번아웃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계셨나요? 번아웃 안 되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애가 중3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커서 제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혼자 걷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큰애 찬스를 조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쌀을 씻어주라든가 뭐 이렇게 미리 쌀을 좀 씻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가 제가 좀 남편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그래서 없는. 네, 그래서 둘만의 데이트를 시간을 갖는다든가 주말 저녁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서 번아웃이 조금 오히려 육아를 할 때보다 지금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해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다 겪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저는 2살 터울에 지금 9살, 7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고 나니까 체력적으로는 한결 나아요. 근데 4살, 2살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있고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또 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에 저는 왠지 좀 짠하고요. 위로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녀가 4분이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 또 일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옆에 봐주는 사람 없이 제가 일도 하고 아이들은 기간에 맡기고 퇴근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육아 출근을 했다, 뭐 네. 이렇게 가사 출근했다. 저도 역시 이제 퇴근하고 육아 출근하고 가사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뭐 이렇게 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제 스스로에게 되게 짠했던 시간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번아웃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이 번아웃 되기 전에 하라고 했던 코칭 중에 한 가지는 꼭 했던 게 있었어요. 독서 글쓰기. 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 쓰기, 그 다음에 일기 쓰기를 꼭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참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육아 일기를 쓰시든지 아니면 감정 일기를 쓰시든지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되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막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 나중에 지냈을 때 되게 짠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모님이 해줬던 이 코칭 중에 독서 글쓰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알아서 잘 하고 계셨네요. 이거 듣지 않으셨을 때도. 근데 나머지 그 위에 세 분들도 되게 좋은 부분이어서 저는 꼭 동참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저도 방송 들으면서 또 조아님이랑 라벤더님 얘기 들으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저는 심지어 아이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까지는 제 품에 그냥 키웠었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었는데 그래도 4살 때까지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저의 충전의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좀 잠을 잘 자주는 아이여서 하루 2시간 정도는 저만의 시간이 있었고 대신 그 낮잠을 재우기 위해 정말 전투적으로 몸을 움직여 이 시간 확보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면 저는 무조건 카페에 가서 책과 커피와 이제 단 디저트를 두고 그 2시간을 온전히 채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가 깨고 나면 나머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었는데 이제 문제는 5살 때 낮잠도 없어지고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생겼던 작년 그 시기였거든요. 저만의 시간이 없어서 정말 초기에는 번아웃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의지적으로 나의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를 지금까지도 버텨내게 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집에서 홈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30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에게 30분짜리 DVD를 틀어주고 그 시간에 옆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도 내가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거를 작년 1년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도 엄마가 옆에서 뭐 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따라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작년에 좀 많이 충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지금도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많은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제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엄마들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너무 몸소 느끼고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 아침에 너무 졸려도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잠보다 소중한 엄마의 휴식, 엄마만의 시간이라는 거를 방송을 들으시는 엄마들 정말 나만의 시간 갖기 어려우신 분들도 의지적으로 정말 30분이라도 남편에게 부탁을 하든 아니면 정말 영상을 보여주든 엄마의 그 짧은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은 집에서 있으면은 살림이 너무 많이 할 것들이 보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살림을 일단 의지적으로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조금 욕심을 버리자. 좀 지저분하면 어때? 좀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맞아. 좀 의지적으로 조금 내려놓고 집에 있으면 또 아이한테 소홀해지고 집안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이랑 같이 일단은 저는 아들이기도 하고 활동적이어서 일단 무조건 얘랑 나가서 운동을 하고 뭐 같이 자전거를 타든 배드민턴을 치든 그러고 들어와서 밥은 그냥 간단히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더니 한결 더 수월하더라고요. 조금 살림을 좀 내려놓으니까.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맞아요. 하면 더 피곤하고. 맞아요. 살림 내려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지혜롭게 잘 하고 계셨었네요. 근데 글쓰기를 하는 것도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막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그 조금의 시간도 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독서해야지 하는 거 좋지, 글 쓰는 거 좋아 하면서도
정말 그 시간을 내서 앉는 데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은 정말 꿈에도 못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노동하고 지치고 체력이 다 다운돼서 그냥 애들 재울 때 나도 모르게 잠들고 또 저는 그래 본 적은 있어요. 아이들이 재우고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TV도 켜고 핸드폰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2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돼, 자야 돼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몸은 더 피곤하고 저는 뭔가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로우시네요. 겪어봤어요. 맞아요. 다들 한 번씩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만 놓지 않고 매일매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매일 반복하면 된다고. 3일마다 다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엄마의 시간을 찾는 것도 의지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업주부로서 남편한테 나 며칠 날은 친구 만나고 올게 라고 말하기까지가 어렵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아이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전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알아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안 되나?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리 한마디 좀 해주지. 맞아요. 당신 잠깐 나갔다 와. 뭐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그걸 할 수 있는 남편이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줬으면 너무 좋은데 그쵸. 그게 참 그걸 기다리다가 그렇죠. 몇 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첫째가 7살쯤 뭐 이랬을 때 용기 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환기하고 돌아오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말투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의지라는 표현을 쓰셨던 게 정말 모든 엄마들이 의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는 걸요. 네, 맞아. 전업맘이라는 그 자리가 내가 아이를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엄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누구에게 잠깐 맡기는 것도 참 그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보니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거를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가 내 손을 잠깐 떠나면 힘들어할까 봐 그 걱정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나를 더 돌보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이 지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먼저 쓰러져 버릴 텐데 그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비행기에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때 부모가 먼저 쓰고 아이를 쓰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부모가 먼저 써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급돼야 아이도 공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먼저 잘 살아야 아이도 튼튼히 잘 살 수 있구나. 명심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맞아요. 행복해야 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는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계속 보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지 않지만 아이만큼은 우리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면 아이는 엄마의 우울한 얼굴만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엄마가 먼저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은 정말 맞아요. 엄마의 감정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표정이 어두우면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도 엄마 눈치를 보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거를 제 권리인 양 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이제 저도 너무 자책하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고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내가 내줘야 남편과 아이가 이렇게 따라오고
그 분위기가 이제 우리 가정을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힘들다고 그 분위기를 확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 우리 가족들은 다 집안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가장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집인데 그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엄마의 감정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들도 의지적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시간을 갖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요.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일은 5시를 목표로 해볼까? 4시 반을 목표로 해볼까? 이런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주는 그 공기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거를 요즘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충전이 많이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도 해요. 참 변수이긴 한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방해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계속 누리고 싶고 계속 갖기 위해 밤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시간을 누리면서 저는 저의 시간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고 싶어요. 일단은 무조건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계속 집안일을 하게 돼서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도 많고 또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 코로나 때 죽은 근육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건강해지고 나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꾸준히 산에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좋네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 4살, 2살 때 가장 힘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일기를 썼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막 속상하고 아이 때문에 지치고 했던 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글로 막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도서관에서 그 일기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서 선생님한테 찾으러 갔는데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절 보는 눈빛이 마치 읽으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뭔가 점점 줄고 일기 쓰는 게 어려워졌었거든요. 물론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방송을 듣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다시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일기를 적어보자 결심하게 되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안 좀 몸을 돌보는 시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몸을 좀 돌보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 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도 또 힘이 되고 참 좋으네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엄마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되게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사모님 말씀 중에서 그 순간순간을 즐기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육아하는 그 현장에 투입되면 사실 힘들고 전투적이고 그렇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좀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는 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저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를 나누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부담스럽고 책임에 억눌려 있었던 걸 조금 내려놓고요. 좀 더 아이들과 남편과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살림이 어렵다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 그냥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들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같이 나랑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즐거웠네요. 네.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